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7시간 이상 자시거든요. 혹시 서울 분들이 센 것 같아요. 호흡을 들어보니까 거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별한 밤이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이곳은 정원과 함께 하면서 꼭 와봐야 할 곳으로 제주도에 그렇게 정원입니다. 다녀가신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제주인으로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 감귤 농장을 정원으로 탄생되었는데, 왜 백해정원을 와야 하는지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인이신 김봉선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차 연수에서 산인정원 이병철 원장이 강의 듣고 밤에 아주 그냥 굉장한 비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그분의 이야기와 식생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시간 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하셔서, 원래 일정을 일찍 왔다가 휴일까지 넘어가서 12시에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했다가,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휴일은 오후에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가 특별히 안 하셔도 될 만큼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정원을 선사하고 소개하시겠습니다. 김봉선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 1시간 정도 강의하고요. 밖에 또 남은 시간 같이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식물원에 좀 있었어요. 40대 중반까지 식물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정원, 또 세계의 정원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정원이 상당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좋은 정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실제 거의 100년에 가까운 형태 정원, 지금의 피터 아웃이나 카시안 스미스나 세계적인 정원가들이 하는 정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정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책도 잘 안 보고요. 정원에 관한 책이 없잖아요. 진짜 입문서로 정도의 수준이고, 그보다 더 발전된 책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20대, 30대에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경험들이 나오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 생태학을 공부해서 이 정원이나 디자인 쪽 전혀 몰랐었거든요. 원해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씩 드라이 가든 어떤 거지, 숲정원 어떤 거지, 그 사람들이 10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오래 갔대요. 그러다가 해보고 싶었어요.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평강식물원이라고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34살에 가서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원을, 식물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때 만드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한국 질주예요.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고산식물을 저지대에 갖다 놓으면, 백두산식물이 이제 좋은 식물들이 많잖아요. 한라산도 그렇고 갖다 놓으면 죽게 돼요. 유럽이 그걸 꼭 100년 동안
고민했어요. 이게 처음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갔다 오냐면 락컬이라고 돌을 많이 쌓아요. 산에 가면 돌이 많잖아요. 우리 돌정원에다 그냥 짓기 시작했거든요. 큐도 그랬어요. 큐가든이 1980년도 정도에 이 암석정원을 만들었어요. 가는 식물마다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헬리 코르본이라는 프랑스의 전문가가 그 기술을 발표를 해요. 저지대에서도 충분히 잘 시원하게 자랄 수 있는 그 고산식물이 저지대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암석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산식물 파는 데가 있으니까 전부 씨앗을 한라산 가서 시로니, 현진달래, 월귤 이런 식물들을 수집해서 가서 번식해서 갖다 심는, 똑같이 백두산에 가서도 완주자자 거기에 나는 담자리고 에델바이스 이런 고산식물들을 이제 직접 재배해서 심는 일을 했어요. 평강식물 암석을 만드시. 네, 평강식물로 이제 제가 그때 가서 했던 일이고요. 그때 거기에다서는 한국에 지금도 좀 생소한 2탄 습지. 2탄 습지가 매우 중요한 습지. 대한산 용록이 남사를 습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2탄 습지에 자라는 식물들이 또 정원에 들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2탄 습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탄 습지를 사실은 생명토 아시죠? 생명토가 다 이토탄이에요. 2탄 흙이에요. 이게 2탄이라는 건 뭐냐면 흙이라고 엄밀히 얘기할 수 없고 유기물이에요. 갈대나 사초가 죽었는데 이것이 분해돼 버리잖아요. 죽으면 완전히 분해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습지에서 채곡채곡 쌓여요. 이게 탄이 있잖아요. 연탄, 석탄하고 탄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탄화가 덜 완전히 탄화가 안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탄화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 습지를 만들게 됐는데 지금도 한 20년 동안 거기에 자라는 식충식물이 거기 자라요. 자생하는 도시. 또 수많은 도덕의 또 좋은 식물, 해오라기 같은 특별한 식물들이 거기에 자라게 되고 그래서 식물은 이런 일 해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유럽에서는 이미 1900년도 중반쯤에 이거를 네덜란드의 시내에 만들어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것이 젝테세 공원이라고. 일반 공원이라고 생각해 가봤는데 전부 다 2탄 습지예요. 거기에 세계적으로 2탄 습지에 나는 식물들이 모아놓으니까 식물들이 너무 다양하고 공간적으로도 공간을 너무 잘 구현했고 그래서 야 이거를 저는 99년도 시작했거든요. 99년도 시작하니까 뭐 거의 뭐 30년도, 40년도, 50년, 60년 후에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서울, 지금의 부산, 지금의 광주에 그런 거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정원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지금은 조경 수목이 우리나라에서 조경 수목 비용 한 200종, 300종 많이 배워야 1000종이거든요. 1년에 한국에 1000종 이상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경식물이 뭐냐라고 정의하면 지구의 모든 식물. 이 지구의 모든 식물들을 중에 컬렉션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도시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반을 모르면 그들이 어떤 곳에 살았는지 그걸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당연히 시행착오가 되죠. 그런 점에서 한국이 뭔가 좋은 정원을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될 건지도 지금 생겨야 돼요. 오늘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보면서 자연주의 정원입니다. 자연주의 정원 한마디로 정원이 야생의 서식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는 원래는 숲이고 원래는 초원이에요. 야생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밭으로 만들고 그걸 도시로 만들었죠. 그럼 어디 가느냐 야생은?
주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찍바꾸리도 그렇고요, 뻥도 그렇고요. 백로도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습기만 있어도 내려가서 앉으려고 노리고 있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오지 못하면 막고 있죠. 농약을 하고 침투제를 쓰고 그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는 사람과 바퀴벌레만 사는 곳이라고 일본 생태학자가 한 얘기가 있듯이 사실은 매우 이제 그 야생에서 봤을 때는 도시는 매우 복잡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운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정원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법으로 녹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녹지에 여전히 장식만 한다면 물음표예요. 녹지가 아름답고 장식도 되고 야생의 집이 되면 좋겠다. 야생과 어떻게 같이 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봐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벌레를 너무 싫어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온전한 집으로 후설하는데 막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도시에서 그런 행위를 해줘야 돼요. 어디에서? 녹지에서, 정원에서, 공원에서, 가을에서. 그걸 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런던, 뉴욕, 일본 동료 여기까지 이 정원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잖아. 옛날에는 한국 정원, 이태리 정원, 프랑스 정원 다 달랐잖아요. 이미 지금 한의적에 다 온 거예요. 자연주의 정원을 각도시 해야 되겠다. 이거는 문화, 철학, 인문 그 이외에 다른 얘기다.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관한 얘기다라는 거. 너무 거창했네. 정원의 개념하고 사회의 특성,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해충이 뭘까요? 해충. 해충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식곤충. 농업을 하면서 해충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초식곤충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식동물이죠. 그죠? 초식동물 중에는 초식곤충이 있겠죠. 해충이라고 쓰면 초식동물을 박멸하게 돼요. 우리의 도덕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냥. 해충, 해충 박멸 너무나 당해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특히 정원에서 바뀌어야 돼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데 야생이 와서 해충은 거의 결국에 뭐가 되냐면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벌레. 그럼 없애고 야생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또 사람들은 그 순환 내에 또 농약하게 노출돼 있고 안 되죠. 그래서 초식동물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 자연의 종 다양성을 가지면 도시 내에서 얼마든지 해충이 아니고 초식동물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초원이나 숲은 농약 안 하죠. 그 농약하면 불법이거든요. 산림청 약간 불법하고 있어요. 농약하면 안 돼요. 아마존에 농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 스스로 에코 밸런스, 생태적 균형을 하는 게 숲과 초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이 다양해서 그래요. 저는 있잖아요. 배추벌레 엄마를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봐요. 배추벌레 엄마가 나박이겠죠. 배추벌레 엄마는요. 십자과 식물 정확히 알아요. 배추에 알았고 냉이에도 알았고 무호에도 알았고요. 새로 들어온 미국의 어떤 십자과 식물에도 알아요. 십자가의 도사예요. 다른 잎에는 나지 않아요. 그래 그것처럼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곤충의 기주식물의 특성이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죠. 배추벌레는 십자가 안 먹어요. 이것듯이 이런 곤충, 이런 해충 중에 그 특성을 가진 게 70% 이상 돼요. 그럼 배추가 있다가 만약에 국화가 있으면 엄청난 고난이죠. 국화를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다양성일 때 먹이 사슬을 잘 유지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다른 또 먹는 거를 익충,
초식곤충을 먹는 게 익충이잖아요. 그죠? 해충을 먹는 게 익충이에요. 그러면 익충은 뭐냐면 다른 말로 뭐냐면 육식곤충이죠. 이 육식곤충은 살려야 되고 초식은 죽이면 생태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농업도 그래야 되지만 도시의 모든 녹지는 농약해서 안 돼요.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자연주의 정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쓰잘데기 없고 볼품없다고 하는 억새가 당당히 정원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억새가 과연 꽃이 좋을까요? 가을에 꽃이 피긴 하는데 뭐 칼라도 그렇고 그죠? 일반 장미꽃에 비하면 일반 선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안 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장미를 보고 장미를 아름답고 하죠. 하지만 억새를 보고 억새도 아름답다고 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요, 상대적인 거예요. 도시에 장미가 많은 것보다 도시의 억새가 많은 게 훨씬 아름다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증명해드릴게요. 우리 정원에서. 그래서 내 자체가 특별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나로 인해서 도시가 아름답고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길이 신비로워진다면 아주 좋은 소재죠. 그래서 많이 심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 지금 저쪽 하는 거죠. 목련의 앞에 있는 점들이 빛에 들어와서 눈이 오는 것은 눈부시잖아요. 그죠? 앞에 노랗게 있는 저것이 목련이거든요. 목련의 꽃이 진 상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잎이 떨어져야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빛이 아름다워지는 정원이 됩니다. 그것이 좀 더 동양적이고 잎이 떨어져요. 있는 것이 없어져야 더 좋은 공간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한국이 해야 될, 유럽에서 배우지 않는, 있고 없음, 존재하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진짜 선과 예백이 아름다운, 공간이 훌륭해지는 그런 정원을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늘에 잎이 먼저 나오는 그 나무하고요, 나중에 나오는 게으름뱅이 나와요. 솔비나무와 다른 나무가 그러거든요. 늦게 나와요. 이거는 없을 때가 더 아름다워요. 아예 잎이 없을 때. 왜? 비어 있으니까. 그죠? 하늘이 아름다워졌잖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얘기 같은 것이 나오면 또 그것도 멋지죠. 이런 공간 말이에요. 뭔가 우리 숨과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 전통 정원이라면 가서 귀화를 보고 뭐를 봐서 그것을 요소를 이렇게 재현하는 거는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식, 그런 정신, 그런 공간을 좋아하는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살려서 현대적인 도시에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섬섬한 야생에 사는 집, 이거 중요해요. 점선 면적이 생각할까요? 서울은요, 늘 아름다워져요. 저녁에 되면 명료했던 건물들이 흐릿해지죠. 밤이 되면 그 대신에 작은 불빛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도 도시에 사는 걸 불만하지 않아요. 다 축제라고 하죠. 그런데 건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명료한 도시에 흐릿함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눈이 오듯이. 한방눈이 온 것이 보잘것없잖아요. 작은 점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작고 부드러운 점이 온 세상을 공동묘지 쓰레기장도 아름답게 신비롭게 해요. 그 일을 도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작고 부드러운 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랜드스케이프 아트, 가든 아트, 이것이 뭐냐면 정원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죠. 예전에는 가면 뭐 조각가, 훌륭한 조각가 조각을 할거나 분수를 받고 이것이 그 예술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처럼 햇빛에 따라서 달리고 반응하는 거, 바람에서 흔들리는 거, 가을이 돼서 느껴지는 감동, 이것이 최고점으로 올려놓는 게 예술입니다. 그것이 자연주의의 특성입니다. 현명해. 잡초밭에서 결국에는 초원이 된다가 숲이 되죠. 근데 이 숲은 왜 숲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숲은 나무가 어릴 때는 집덩굴이 엉키고 쌓고 경쟁하는 것만 같죠. 결국엔 그 경쟁이 아니에요. 그 혼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된 숲은 다 원시 숲이 되고 흑상림이 되죠. 그러면 더 안정되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많은 생명이 그 공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와 개미와 같은 차이가 있는 소나무와 복수초가 한 공간에서 아무 불편 없이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이 사회가 숲이에요. 우리의 사회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도시에 넣게 되면 도시 사람들은 마치 원시 숲에서 있듯이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요. 너무 지구가 아름다워. 오늘 빛이 너무 아름답다. 봄에 새싹이 났어 하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상이 아니고 현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얽히고 설킨 등나무와 가시덤불이 그 쏙을 들어보면 이 밑에가 이렇게 돼요. 다 겹쳐보세요. 야생의 진짜 미래에 자라는 음수들이 자라고 거기에 자라는 이끼와 고사리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나중에 숲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덤불이 많아지면 아 우리 숲이 더 사춘기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존을 목표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자립공동체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야생의 천재성이라고 함께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생의 큰 집이죠. 숲이. 그래서 아까 민감한 거, 살아간다는 거, 순간인 것, 형태가 바뀌고 성장하고 변하는 것, 바람, 물에 반응하는 것, 소식, 열매가 지고 피는 것, 쭉쭉 겨울에 시드는 것까지. 시들어서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 이상하죠. 시들면 다 잘라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놔뒀어. 그 지저분한 것이처럼 안 보이고 시들은 것이 부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사실은. 드라이 플라워가 세계적인 예술의 행위죠. 마른 꽃을 가지고 디자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원의 마른 꽃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시드는 것까지 그런다. 겨울의 모습을 하는 잎이 지고 시들어가는. 그리고 이거는요 ING예요. 시드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시들어가는. 상당한 시들어간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시들어갈까 예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왜 도시에 큰 나무를 심으면 아주 좋아지지 않는지 아세요? 여기는 이거하고 같은
창살같이 주변에 잠깐만요. 아파트, 건축물, 도시예요. 이것이 이 속에 여기 가운데 멋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자 같은. 그러면 이 멋진 나무는 다음 날부터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늘이 안 들고 바람이 안 통하겠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묻자란다고 해요. 근데 원래 그런 나무는 초원에 아주 자기 혼자 들판 같은 넓은 장소에 살았던 거예요. 사자같이. 우리에 가둬놓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나가서 그 야생의 사자를 보려고 이 아파트에 넣었는데 저런 운동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못 본다고요? 3살이면 다 봐요. 그냥 느낌으로 전달하는 상당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나무가 필요하냐면 더 작고 부드러운 나무죠. 이런 나무예요. 노각나무처럼, 자작나무처럼. 약간 날씬하고. 왜 사람은 날씬한 거 좋아하면서 나무는 뚱뚱하고 막 큰 거만 좋아하지? 사람은 애기와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 고양이도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왜 도시에는 늙은 나무만 필요해요? 그 늙은 나무는 제주도에서 갔으면 제주도의 사투리나 문화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 돼요? 안 돼요. 애기를 데려가서 키우면 서울 사람 되겠죠. 나무도 비슷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작은 나무를 가로수로 심거나 정원에 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배추밭에 지나가면 묘목을 심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그럼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해요. 아, 앞으로 좋아지겠다. 실제 뉴질랜드나 영국에는 나무를 이만큼 이상 큰 거 아니십니까? 특별한 묘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무가, 잘 생각해봐요. 어린 나무가 좋은 품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품종이에요. 새로 나온 더 꽃이 더 좋고 단풍이 더 좋고 도시에 더 작용하는 그런 나무죠. 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하찮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못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사진이 없는데 진짜 뉴질랜드는 작은 거 심었는데 야 너무 잘 크겠다 너무 좋겠어 라고 영어도 모르는 내가 이방인이 가서 그렇게 느껴요. 얼마든지 그렇게 그 땅이 귀해지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 그거를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릿한 얘기죠. 이미 도시는 프랑스 정권. 프랑스 정권의 또 다른 특별한 형태를 자꾸 뭐 연못, 뭐 분수, 막 이런 장본상 갖다 놓을 일이 없어. 이미 아파트가 눈코 입이고 이미 공원은 길이 예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그 명망 속에 흙탕을 넣는 방법이에요. 안개처럼 눈 오는 안개처럼.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 중세 때는 전부 다 초원이고 풀밭이고 권력을 자랑을 하니까 도시에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자랑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건축적인 요소를 많이 썼죠. 지금은 건축의 요소가 자꾸 넘치잖아요. 색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가면 온갖 색이 다 있어요. 꽃색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리밭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요. 진짜 아름다운 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어떤 점이 들어가요. 한방눈이 올 때는 기분 좋죠. 다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오늘 끝까지 술을 마실 거야. 놀 거야. 막 하잖아. 야 너무 좋아. 첫눈이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사례기 눈으로. 야 가자. 빨리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눈이에요. 점의 질감의 차이.
무게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나무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점을 넣을 것인가, 어떤 잎의 점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그 도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선도 비슷하죠. 건물하고 충돌하는 선, 나무하고 나무가 충돌하는 선이 넣으면 사람들은 집에 가고 싶어요. 공원에 있고 싶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거 보시죠. 이 세련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도시는 굉장히 세련된 곳이에요. 그죠? 이선, 가로등선, 길의 선과 나무의 선 일치가 선의 일치죠. 한결같아요. 강한 것끼리는 한결같아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힘의 결과에 의해서, 강한 힘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 같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안개나 모호한 거는 약간 지랄 맞아도 돼요. 안개는 형태가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일로가 절로 형태가 있고, 그럴 때 자연스러움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서울에 만들었던 이 자연을 가지고 얼마나 세련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좁은 공간인데 얼마 안 돼요. 한 2, 3m밖에 안 돼요. 처음에 안 하게 잡았어요. 너무 적어서. 그런데 여기 또 미술, 문화라고 미술 뭐 이런 데가 관련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잘 봐요. 나무 5그루를 심었는데 여기에 이미 거대한 숲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이건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빌딩도 숲이에요. 그 숲 앞에 몇 개의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가 자연 숲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빌딩도 숲이라고 하냐면 이 선의 중첩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봐봐요. 이 많은 선들이 뒤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무에 선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딩의 숲을 잊어버리고, 아, 저 선의 중첩이구나. 그래서 몇 개의 나무가 도시 전체를, 이거 없어, 상관없습니다. 나가버릴게요. 여전하죠. 훌륭하고 세련된 빌딩 숲이 나무 5개로 진짜 숲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서 가끔씩 아주 농담으로 그런 얘기예요. 서울에 나무를 뽑으세요. 그러면 세련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무도 사이기능처럼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무라서 그냥 애정하지만 본질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나 좋은 공간에 가면 훨씬 더 세련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작게 했는데 효과가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빼고 여기에 멋진 막 호랑이를 넣고 막 팽나무를 멋지고 배롱나무를 넣어서 멋지게 해보겠다 하면 2개가 따로 놓으니까 빌딩은 빌딩이고 자연은 요만큼밖에 덩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요? 그죠? 그 본연 지금도 잘 보면 이 선이 있어서 저 숲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은 이걸 게스탈트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것이 나무인지 뭔지 본질보다는 그 구조체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쇠가, 그러니까 비가 더 많으면, 여기가 쇠가 많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쇠의 숲과 자연의 숲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공간이 숲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원리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형의 원리예요. 모든 조형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일이에요. 근데 조경에서 잘 안 돼요. 왜? 너무 심플해. 착하다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이쁘거든요. 네? 가끔씩 울기도 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도시에 들어가면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걸 더 잘 알고 효과적으로 썼을 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뉴욕 타임즈 여기 가면요 화단통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실제로 길은 옆에도 조금밖에 안 돼요. 여기서 들어가서 느끼어서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원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진다? 뉴욕에 이 나머지 이 덩어리가 좋아져요. 그게 3m에 무슨 예술 마법을 걸었기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것만 보겠어요. 거기 가면 허리야 굽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걸어요. 왜? 공간이 좋으니까. 네? 서울 뉴욕 그 엄청난 콘크리트 덩어리 아까처럼 그 콘크리트 덩어리 숲가 숲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뭘로 만들면 초원으로 만들고요. 숲으로 만들고 3m에서 엄청난 마법이죠. 실제에서 그런 마법이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마술사가 있는 듯이 다 흘려요. 저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이, 어른, 인종, 피부색 뭐 상관없이 다 기분 좋아해요. 멋진 영화를 보고 감동한 그 감격의 눈 있잖아요. 그 눈을 하고 다 가지고 어저께 부부싸움한 사람들이 있고 외상권 엄청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면서 모든 게 자동해제가 되면서 좋아할 수 있는 것이 꽃이 아름다워서 될까요? 그럼 뭐가 꽃이만 하는 거지? 아니요.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다 아름답할까? 배경을 다 아름답할까?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뭐를 심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저 중앙분리대로 찾아가죠. 중앙분리대로 있는 그 거기가 주변에 일대가 다 야 너무 이기 살고 싶어. 그렇게 만들고 있듯이. 그래서 장미는 자기만 바라보라고 억새는 나 말고 상대방을 바라보 주세요라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말이 좀 되네요. 잘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처럼 큰 거 작은 거예요. 큰 나무가 심었을 때 과연 크게 보일까? 절대 안 해요. 우리 아파트 사잖아요. 장송이 제일 크죠. 장송은 가장 인간의 욕망이 보잘것없음을 보여주는 경우예요. 왠지 알아요? 제일 꼭대기 있으니까 하나에 큰 무리가 그냥 진짜 1대1로 우뚝 서 있으니까. 그래서 숲처럼 작은 공간에 작은 몇 개를 심어도 여러 개가 있으면 스퀘어는 생겨요. 그럼 그거와 헤딩이 붙어서 작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하이라인이 그 방식으로 숲을 만들었어요. 이걸 저 마곡에 8층에 만든 숲정원. 여기 그 경관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여기 보면 이 뒤에 도시가 보이잖아요. 이 도시의 불빛이 야경이 불빛이 아름다워. 저 면체가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보여야 돼요, 도시가. 콘크리트가 보여야 돼, 정원에서.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보이되 보이지 않게. 이건 뭔가 이 동양적이잖아요. 노란색 정원, 빨간색 이런 정원이 아니고 보이되 보이지 않게. 그러면 이 정원의 끝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저 다른 빌딩이 나의 정원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얻는 게 뭔지 아세요? 공백이에요. 서울시 구분 안 계시죠? 아니 서울시 구분 안 계시죠? 그래도 좋아요. 잘 봐요. 우리가 최소한 볼지를 알아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하는 좋은 것. 헤드워기 하는 작품 마음에 안 들어죠. 헤드워기 하는 작품이 노들섬에서 제일 중요한 노들섬의 헤드워기 작품의 헤드워기 작품만 보여 장미 같아요. 서울은 수많은 장미가 있어요. 그보다 훌륭한 한강이 있고요. 훌륭한
훌륭한 산들이 있어요. 어디 장미에 사람이 만든 그것이 어디에 자연의 경치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강이 그걸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도 욕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놀이시설이나 특별하게 개인이 뭔가 특별하게 장사를 하게 해도 돼요. 기념할 만한. 젊은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공의 장소에 가는 게 저는 마땅치 않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비니마스가 유명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너무 기본적인 이해를 못해요. 자, 통이죠. 큰 통이에요. 사도 통이고 사람도 통이에요. 그 통이 많을 때 필요한 건 뭐다? 전부가 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이 통을 여기 갖다 놨어요. 이 통과 이 통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내가 말하고 잘 쓰는데 이걸 이렇게 막으면 아름다워져요. 당연하죠. 이 꽃 다 막아요. 이렇게 쭉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 건지를 잘 모르고 그냥 꽃만 아름다워지는 또 의미가 있어. 여기 식물원이야. 그래서 가나다고 배워야 돼요. 나이트클럽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 비슷해요. 전망에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전망에서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야, 전망 좋아 이렇게 보는 거죠. 나이트클럽 같아요. 그런데 막 해양 목소 뭐하고 공부해요. 공부 안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둡고 편해야 이것이 아름답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이게 자체 발광 전설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불빛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제가 야경은 너무 아름답고요. 서울의 야경은. 근데 뭔 다 미치게 되죠. 뉴욕 하이라인은 디자인.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뭐 한 번 가봤는데 여기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다른 여행지 다 포기해서 다음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밤에 가니까 어두워요. 길이. 왜 어두운지 아세요? 어두워야 이것이 빛나거든요. 이것이. 뉴욕이 대단한 문명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정원에서 발광을 해요? 그건 좀 안 뜬다. 그냥 초원이 이 공간에 그냥 이렇게 폭이 얼마 안 되죠? 사람은 요것이 아니고 이 넘어서 집 공간 공백 흰데 막힌데 또 붉은색 이게 다 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꽃들이 있고 이것으로 편하게 풀어주니까 죄송합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관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열렸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른 점을 내가 뉴욕 하이라인처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 어떻게 공간을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가 하는 지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그런 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헤드윅 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헤드윅.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런 우리 그 일본 가면서 돌로 점을 만들잖아요. 돌 좋아하고. 근데 석가산을 만들면 저렇게 이게 석가산이 끝판왕이에요. 내리치기가 어디 한 거예요. 이 끝판왕. 일본 정원은요, 석가산은 먼 데서 안 보이게 절대. 먼 데서 보면 큰일 나요.
마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거리가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서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야 스케일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이 벽 뒤에 놓으면 예술이 돼요. 그죠? 아름다운 체계적인 작가가 화분을 이게 화병에다가 예술을 해놓고 운동장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 우리는 척가사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에 엄청난 스케일에 아주 이 로우 스케일의 디자인을 딱 넣는 거죠. 그러면 진동해요.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취향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까 그 서울로의 화분도 마찬가지. 이건 취향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지 말아야 될 거에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허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만 가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만 가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봐요. 이게는 나가 다 비슷해요. 일로 이사 개천인데 아니 여기가 천연기념물처럼 자연이 우글대면 이 도시의 전체 사람들이 다 줬고요.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온갖 막 일로 막 이렇게 해서 뭐 자전거도로 남쪽도 하라고 놓고 뭐 널 하고 앉아서 테니스장 만들고 막.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거 먼저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 아까서 이 자체가 오롯이 자연을 위한 공간을 놓고 필요하다면 좁은 길을 만들어서 야 우리 이렇게 도시에도 세계적인 자연과 숲이 있어. 그것이 천이 이렇게 신기한가를 한 사람이라도 봐도 느끼면 느껴야 되는데 안 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가는 사람이 있겠죠.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체육관에서 다 됐잖아요. 지금 학교 운동장이 필요 없죠? 어디 체육관이 다 있으면 운동장이 쓸모가 없어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온갖 데가 다 막 운동하고 공원 내면 저런 거 막 무슨 헬스 무슨 랭킹 1일 거야 세계적으로. 오름에 제주도 안 계시죠? 제주도 오름에도 이거 있어 이거. 찌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엄청난 문명의 찬란함과 이것이 오롯이 받쳐지면 그것이 세계적인 하천이 되고 세계적인 조경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시간을 내일 아침까지 해볼까 해요. 10시.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안 하는 거 이것도 비슷해요. 너무나 생각이 많아. 이것이 북한산이 이 산을 아름답게 했어요. 이것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조경가는요 사실의 마법을 걸어야 돼요. 상상의 마법을 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인민이 움직여줘. 이거 어디 다른 나라 얘기 같잖아요. 북쪽에 어떻게 그것이 되냐고.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이 집이 조선일보가 있어요. 조선일보 간판이 그때 생각이 나요. 조선일보의 그 간판이 그 건축이 너무 신비롭게 되는 방향이 뭘까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한 상상을 여기에 딱 넣은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선율로 같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게 꼭 뭐 심하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욕망의 숲이죠. 숲이 막 충돌하잖아요. 가지가 옆에 가지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자연스러워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의 끝판왕은 뭔가? 공존의 경관이다. 원시림같이 선도 충돌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넣는 힘이 있다. 공간이 차져 있고 이거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이런 거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매력이 훨씬 이것이 병의선수 이 필요한
봅시다. 풀을 심더라도 하나같이 어그러짐이 하나도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런 걸 우리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는 게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더 잘하네. 뭔가 예술이 있잖아. 이것이 하나. 그래서 이 도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세련됨이라고 했고, 세련됨은 어디서 오냐면요, 단순해야 돼요. 왜냐면 도시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체크무늬에는 단순한 넥타이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체크무늬로 가면 땡땡이로 가면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이게 단순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다양한 걸 필요해. 그때 쓰는 게 뭐냐면 다양성을 품은 단순한 거예요. 이 풀이 이런 요소들, 이게 돈 저한테 입금시키면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처럼 쭉 보여서 이 간판 사람들이 다 다양한 거를 단순하게 갖춰지고, 여기서 꽃이 피워지면 돼요. 초원같이 되는 거죠. 뉴 하이라인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광주 분들이지. 광주 가면 비엔나에 가자마자 일어나고 뽑으세요. 욕 먹으세요. 향기가 좋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봐봐요. 밀도 있는 덩어리 앞에 또 옆에 밀도 있는 덩어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싫어요. 너무나 기본 메스 디자인이잖아요. 장군 옆에 계백장군이랑 다 갔어. 별로거든. 공주가 와야죠. 그럼 이 합이, 이 공간이 얼마나 좋아지는. 그래서 무슨 뭐가 더 꽂힌 거를 하게 되면 더 현대. 다 놀랬어요. 자, 좋아지기 가까이 제가 이걸 뽑는 순간 좋아져요. 그러니까 건물의 공간감, 건축가의 또 생각, 또 사람들이 공간을 보는 거를 다 방해해요. 군더더기죠. 근데 나무예요. 나무 군더더기. 최악.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좋아한다. 젊은 사람들이 문자 가거든요. 그만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잘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하도 안 되니까 서귀포 직원, 도시 좋죠. 직원들한테 내가 디자인 해줄게. 가져와봐. 그래서 이거 풀을 심어놨어요. 뭐가 아름다운지는 정말 잘 보세요. 차가 아름다운지는. 뭐가 신비로워지면 길이 신비로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이걸 전체성에. 그래서 강남이 좋아요. 플라토나스. 그냥 아무것도 이 군더더기가 여기, 이 군더더기가 좀 이상하네. 여기 뭐 하고 막 꽃 심고 어쩌고 하는 게 질서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뽑는 게 나아요.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질서가 이 건물, 땅, 차를 이 플라토나스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힘있게 받쳐줘서 활력을 넘치게 되고, 녹색 도시는 딱 알게 돼요. 녹색 도시는 녹색 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처럼 천만 부를 심게 하면 도시는 거꾸로 가요. 시장통이 돼요. 저희도 천만 부를 어디 심었냐면 관목으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 천만 부를 심을 수도 없고요. 나무를 잘못 심으면 뭐가 되냐면 다 군더더기가. 서식처 기반으로 이것이 2000년도에 99년도에 평강신구로에 여기 패론된 습지였어요. 그거를 나무 하나, 풀 하나를 다 지형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만들죠. 꽃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만들어서 그런데 좋아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왔는 디자인. 지금 나는 잘린 지가 오래돼서 2004년에 잘렸습니다. 201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이게 그냥 이 땅,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얼마나 생생한 생명들이 같이 사는 것인지를 딱 증명해 주는 일이 도시에서 녹지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제주 비오토피아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것이 도시고 이건 정원. 명료한데 이 흔들림과 빛에 따라 달라져. 이것이 이 2004년도에 이 띠거든요. 띠 아시잖아요. 띠 많이 쓰잖아요. 띠를 넣고 이 사이에는 억새예요. 바람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잘 보세요. 어둠이 어디가 여기 어둠이 들어있죠. 이게 어둠이죠. 이 풀 하나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어둠과 움직이는 어둠이 동시에 생겨요. 풀이 움직이면 어둠이 움직여요.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그런 감상 확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 좋아하고 이 백혜는 지금 여기서 떼기 같잖아요. 좋아요. 이건 오늘 보시면 되고요. 이건 봄 풍경, 여름, 초여름 풍경인데 겨울 풍경이에요. 이것도 이제 초봄에 이렇게 돼요. 그 가을에는 꽃을 갖다 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제 펴져요. 가서서 보면 일로 이 사이가 여기가 펴져서 길이 한 3m 뒤에 길이인데 굳이 멀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또 보여요. 사람이잖아요. 흐릿해지죠. 이것이 이제 펴져요. 가을 겨울이 오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성수 마무리 성수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활력이 있는데 너무 우리 또 요거를 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을 부족해 주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어떤 것을 할까요? 제가 작은 마이크가 있어요. 네. 제가 중요한 지점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약간 떨어지는 대로 귀를 기울이시고 같이 보시면 저는 지구를 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거 보러 왔어요. 지구에. 우리도 그 사대강도 어제 강의 들었는데 밑에 앉아봐야 되는데. 거기도 갈 겁니다. 거기를 먼저 갈까요? 앉아보는데. 그러면 질문을 안 받으시면 질문 한두 개만 받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마시면. 합법사를 저희가 설계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합법사는 잔디밭이 거의 경기의 특성상. 골프장. 네, 합법사가 네. 6,000평에서 한 2만 평 상의 잔디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에 저는 대표님이 얘기하시니 자연주의에 따르는 이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좀 이거하고 비슷해요. 네. 저도 거꾸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골프장에 소가 많으면 보기가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소. 우글거리는 소가 많아요. 아니면 긴 저런 초원 같은데 네. 소가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골프장에는 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초원에는 이렇게 긴 풀이 있는데 소가 많아야 더 역동성이 있거든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골프장에는 똑같은 그라스를 낮게 잘라서 잔디처럼 낮게 잘라서 면처럼 보이잖아요. 네. 지구의 통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인지가. 네. 그래서 필요한 건 뭐? 작은 점과 선이에요. 어디에? 옆에다 하면 돼요. 이게 치는데 방해 안 되는 거죠. 공이 잘못 치면 빠지는데. 그런 데에다가 가늘고 부드러운 걸 넣으면 사람이 골프를 치러 많이 오잖아요. 네. 오면 더 좋아져. 골프장 생도 좋고
경관도 좋아지고 다 좋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네. 제가 나가면 소리가 좀 부족해요. 제가 목소리가 크긴 한데 라이브 가지고